안녕하십니까. 일산 백성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가 중소형보다는 대형이 앞으로도 비전이 있을 것 같고 또 가격 상승률도 훨씬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다다익선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대대익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다익선 말 그대로 많을수록 좋다입니다. 저도 아파트에 3, 4, 5단지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7개를 투자했는데, 그리고 났더니 뭐가 좋으냐면 물질에 대한 어떤 욕망 같은, 물질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럽혀지거나 내 마음이 어지럽거나 막 그러지 않았던, 예전에 제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계를 주었는데 바로 돌려줬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뭐 제가 직접 돌려준 건 아니고 업체에 맡겨서 돌려주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주인에게 잘 돌아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몰라요. 사실 관심도 없고. 다만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여러 채에 3, 4, 5단지 투자하고 났더니 물질적인 욕망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고급스러운 시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악한 마음, 이걸 채소마켓에서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단 0.1초도 들지 않아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왜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욕망이 있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다다익선 많이 투자하고, 많을수록 좋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투자하고 났더니 경제적 욕망 이런 것들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아서 좋았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투자하고 났더니 뭐가 가장 좋으냐면 시간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백수처럼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거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아직 급매물이 남아있으니까 절호의 찬스이고, 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확진자가 넘쳐나는 수십만 명 되는 이 시대에, 그럼 왜 큰 평수일수록 좋다? 자, 왜 큰 평수일수록 앞으로 더 유리한지, 이 엔데믹 시대에 다가오고 있는데, 자, 4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적어도 가족이 아빠하고 아들, 딸 이렇게 하면 4인 가족이잖아요. 그죠? 4인 가족 중에 1명이 최소한 확진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 이 위기상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라는 건.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족 중에 누가 확진이 되면 철저하게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방을 하나 줘야 돼요. 확진된 그 아이에게. 아니면 어른일 수도 있고, 당사자에게, 확진된 사람에게 방을 하나 주는데 안방을 주는 게 좋습니다. 안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는 것까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절대 문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문을 철저하게 격리를 해서 화장실 하나밖에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주거 공간에서, 가족이 5명인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선이 겹칠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아침 시간에. 그러면 격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코올, 그냥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알코올과 또 뿌릴 수 있는 칙칙이를 반드시 구비해서, 내가 손잡이 문을 잡든 안 잡든 그냥 1시간 만에 한 번씩 모든 방문에 손잡이 물론이고 화장실에 물 내리는 버튼까지 다 소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족이 확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명이 확진되면 남은 가족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격리하고 소독하고,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쉽지 않단 말이죠. 그 방을 아무리 격리를 한다고 해도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밤 늦은 시간에 잠깐 근처에 산책이라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면 가족끼리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방이 2개밖에 없다.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다. 5인 가족이다.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대대익선이라고 클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파트가 크면 각 가족마다 방 하나씩 차지하고 딱 서로 일주일간 그냥 쌩까고 뭐 5일 정도만 지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5일 동안 쌩까고 얼굴 안 보는 거예요. 각자 자기 방에서 밥 먹고 불편하죠. 엄청 많이 불편하지만 치사율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치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면역력이 완전하지 않으면 또 더군다나 60대 이상의 뭐 가족이 같이 동거한다? 그러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아파트가 클수록 좋은 이유가 앞으로 엔데믹 시대에서 계속 코로나와 같이 삶을 영위하게 될 텐데 아파트가 클수록 좋은 이유는 서로 잘 격리해서 그 위중한 상황을 그 위기를 중차대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른 가족이 한 명이 감염됐더라도 다른 가족이 또 확진될 가능성이 아파트가 클수록 그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가족의 주거복지뿐만이 아니라 안전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잃으면 뭐 다 잃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제가 다다익선 얘기하면서 경제적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긴 했지만 내가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뭐 끝인 거죠. 그죠? 내가 확진되어서 골골 앓다가 그냥 중환자실에 계속 누워있어요. 그러면 그 삶은 뭐 가치로 뭐 따질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위중한 중환자실에서의 삶은 뭐 아무래도 꺼려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파트가 클수록 앞으로는 더 많이 가치가 상승될 것이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냐? 당연히 오르죠. 왜? 지금까지 그 문정부에서 28번에 걸쳐서 계속 규제를 해서 간신히 아파트를 잡아놨는데 지금 조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여러 건 거래를 했습니다. 이 작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건 소형 평수 위주이긴 하지만 전세 매매 합해서 굉장히 많이 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규제를 풀어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줄 거라는 것, 또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다 풀어줄 거라는 완화시켜줄 거라는 것, 또 다주택자들의 어떤 양도세를 중과를 완화해 줄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은 심리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금 아침에 뉴스 보니까 서울에서 2030 젊은 세대들이 7만 명이나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왜? 아파트를 더 이상 전세를 살 수가 없어서 밀려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에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세를 살다가 정말 열받아서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다시 매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전세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게 7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경기도에서 이제 서울 자기 직장으로 출퇴근해야 되니까 그 7만 명은 완전 생고생하는 거죠. 그죠? 그게 주거복지가 제대로 잘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청소년들에 대한 주택 안전 그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죠? 또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 이제 접어들게 될 텐데 마스크도 이제 곧 이제 벗고 이제 야외에서는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올 텐데 그럼 그 시대가 다가왔을 때 과연 우리 집 아파트의 구조는 방이 몇 개 있는 게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가족 수보다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옷방 하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옷방 제외하고 가족들이 각각 기거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코로나의 중차대한 이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위기가 위험도 되지만 플러스 기회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다익선, 대대익선 둘 다 실현할 수 있도록, 특히 내가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지금 사는 아파트 평수가 좀 작아서 이렇게 갈아타기 할 예정이라면 저는 아직까지 급매물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4월, 5월 중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6월 1일이 재산세를 내는 이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나오는 매물들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들은 급매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5월 말 전에 완전 등기를 쳐야만 정말 괜찮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월 가기 전에 아파트를 장만해서 여러분도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리고 이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어서 코로나19로부터 좀 안전한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만약에 가족이 확진되었어도, 누군가가 확진되었어도 나머지 가족이 좀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장만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서 왜 대형 평수가 더 인기가 좋고 대형 평수가 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지, 그리고 코로나19 가족 중에 누군가가 확진이었을 때 다른 가족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젖잘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졌지만 잘 싸웠다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대선 어땠습니까? 졌지만 잘 싸웠습니까? 완패한 거죠. 코로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습니까? 완패한 거죠. 뭐 작년 말쯤에 뭐 영끌한 사람들 다 죽었다, 생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상투 잡았다. 뭐 그런데 지금 여전히 무주택이고 월세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졌지만 잘 싸운 거죠. 제가 보기에는 완패한 겁니다. 자, 작년에 상투 잡은 사람하고 아직도 전세 사는 사람하고 월세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주거 복지 면에 있어서 불안전할까요? 저는 상투 잡은 사람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젖잘싸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다 필요 없다입니다.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투쟁의 연속인데 투쟁 하다 보면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건데 계속 젖잘싸만 합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위안을 삼습니다. 다 소용없는 거죠, 그죠? 졌으면 진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다시 장만할 수 있을까? 저는 요즘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월보다 5월에 죄송합니다. 손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계속 연속해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졌지만 잘 싸웠다는 없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요즘이 적기냐면 이제 곧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겠죠. 그래서 다주택자들 양도세를 이제 중과 완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은 이제 금지됐으니까 4월부터 움직이면 안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5월 11일부터 적용이 되더라도 지금 시장에 나와서 정말 괜찮은 물건을 골라서 그때 잔금을 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계약금만 뭐 500만 원 계약금을 쏘면 되는 거니까 급매물 시장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이 좀 저는 적기일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물건 중에 정말 괜찮은, 그게 각 단지별로 한두 개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5월 지나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무주택자는 언제든지 잽싸게 집을 장만하는 게 최선의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융자를 내서라도 대출을 내서라도 사라고 말씀드리는데, 대출 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겁니다. 전세를 끼고 사면 4억 전세인데 만약에 5억, 1억 제가 투자를 해서 4억 전세인데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4억에 대한 이자를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에서 4억을 빌리면 그 4억에 대한 이자가 지금 금리가 높은데 또 요즘 금리가 올라갈 예정이라고, 금리가 올라가면 아파트 아작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금리 올라갈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고꾸라지는 게 아니에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아파트 가격이 고꾸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금리하고 연동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자를 지불할 여력이 있으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라도, 레버리지라는 책 활용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라도 내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부채까지 더한 겁니다. 내가 빚이 많을수록 내 자산 가치 높아지는 거예요. 빚을 절대 금기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은 내면 절대 인생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빚이 내 자산인데 왜 빚을 이용해서 내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아까 4억 전세 낀 것을 1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자산이 5억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4억은 돌려줘야 되니까 빚이 맞아요. 하지만 내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빚이 있어야만 내 자산이 점점 스노우볼 효과처럼, 눈덩이 요만하게 만들어서 굴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따만하게 눈덩이를 만들어서 굴리면 자산 가치는 점점 더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걸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던데, 어쨌든 여러분이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채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빚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전에 뭐 전전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 그때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지금 대박 아니에요? 그 대박이죠. 그죠? 만약에 서울에서 집 산 사람들 같은 경우,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20년 전에 압구정동에 자식한테 아파트를 사준 사람, 그 자식이 빌빌거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잘 살아요. 왜? 그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지금 몇십억짜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자식에게 증여해준 그 아파트 덕분에 그 빌빌거리던 자식은 정말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직장 단다 말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졌지만 잘 싸웠다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500 선수금을 줬다, 송금했다.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해야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해야만 운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행운이에요. 행동해야만 복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내 나중에 인생의 삶은, 왜? 인생은, 삶은 B와 태어나는 birth와 D,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초이스의 연속 선상에서 이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서처럼 누구나 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미련이 있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연속 선상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더군다나 이제 5월 11일 이후에는 뭐 부자들, 뭐 다주택자들 양도세도 완화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금매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선수금을 쏘고 나서, 계약금을 쏘고 그때 가서 잔금을 치르면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금매물을 잡는 방법이 저는 삶을 확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자본에 투자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금인 거예요. 시간이 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산 가치에, 자본 가치에 투자해야만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게 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투자하지 않은 시간은 내 삶은 변화가 없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작년과 똑같은, 재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